그래서 여유있게 했더니 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근데 아무 걱정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매직바처럼 시간은 제가 마음대로 들였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일러 파이 펑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일러와 가우스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데 수학에서 오일러나 가우스 이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자, 새로운 표기법입니다. G 서브 n에 위에 이걸 우리 크로스라고 읽어요. 곱하기 부호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별을 붙였는데 그때는 타자기가 더 나쁠 때라 그랬고 지금도 전자계산기에 보면 곱하기는 스타죠. 별이에요. 이 활자가 없어서 그런 거고 이제 새 활자가 나와서 이제 정식으로 곱셈 부호를 쓰고 크로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버스를 갖는 잉여류들의 집합입니다. G 서브 n 중에서 잉여류들 중에 곱셈에 인버스를 갖는 애들은 모아놓고 위에다가 곱하기 부호를 붙였습니다. 이 원소수가 몇 개일까요? n하고 서로 소인 애들을 모은 거니까 우선 잉여류들의 대표를 0에서 n 빼기 1까지 생각하고 그 중에서 0은 곱셈의 인버스를 가질 리가 없죠. 그래서 서로 소인 것들을 개수를 세서 그것을 phi n이라고 오일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래서 n 사이에 n과 서로 소인 것들의 개수, 그게 바로 G 서브 n 크로스의 원소수입니다. 즉 G 서브 n 중에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를 갖는 원소들의 개수가 phi n입니다. phi 2는 1이고 지금 뭐 그냥 갑시다. p가 소수면 p하고 서로 소인 거는 1부터 p 빼기 1까지 p 빼기 1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p의 n승, n은 자연수입니다. p의 n승까지 서로 소인 거는 p n승 빼기 뭐 이만큼 있습니다. 또 조금 또 생각하면 ab가 서로 소라면 ab의 phi ab나 phi a 곱하기 phi b나 같습니다. 모두 둘 다 아주 뭐 엘리멘터리한 방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기초정수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페르마의 리틀 세오럼과 오일러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겠습니다. 페르마의 리틀 세오럼은 매스 세오럼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P는 소수이고 AP가 서로 소이면 A의 P 빼기 1승은 P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혹은 양쪽에 A를 곱해주면 A의 P승은 P로 나눈 나머지가 A와 같다. 이게 페르마스 리틀 세오럼의 내용입니다. 바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희한한 게 G 서브 P라는 세계에서는 A하고 P라고 서로 소라는 얘기는 A 바가 0바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0바도 P승하면 0바예요.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모든 A는 P승하면 자기 자신이 되네요. 신기한 세상이에요. 오일러는 이걸 더 일반화해서 이제 소수 P가 아닌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하고 n이 서로 소유 a의 phi n승, 오일러 phi 펑션은 방금 적용했습니다. 이 n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일 때는 p가 소수일 때는 phi p가 p 빼기 1이니까 요 자리에 phi n 자리에 p 빼기 1을 쓰면은 그게 페르마의 리틀 세오럼. 잠시 후에 오일러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증명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엘리멘터리 프루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더 멋진 제대로 된 증명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조금만 있으면 엘리멘터리 프루프는 모른 척하고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17세기 사교계에는 파리에는 두 스타가 있었습니다. 피에르 드 페르마, 블레이즈 파스칼. 이 페르마가 좀 선배네요. 좀 일찍 태어나서 더 오래 살았어요. 파스칼은 40살도 살지 못했는데 요즘 페르마 수학학원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페르마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 드가 이 프랑스에서 가운데 드가 있으면 귀족을 뜻합니다. 페르마는 귀족이었고 직업 외교관이고 취미로 수학을 좀 했어요. 그리고 뭐 기록에 의하면 페르마는 아주 잘생기고 사진을 보니까 그런 거였어. 건강하고 그야말로 사교계의 스타였어요. 파스칼은 반대로 뭐 가난했는지는 귀족이 아니었고 또 몸도 약했고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파스칼이 뭔가 자기 말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한 30분 동안 페르마 비판으로부터 시작해요. 저 페르마라고 잘난 체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에이 뭘 핏백 1승하면 나머지가 뭐니 뭐 이런 맨날 이런 정말 무의미한 지적 유의만 하고 있다. 페르마로서 뭐 할 말 있죠. 난 취미인데 뭐. 그럼 무슨 그런 건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정말 지적 유의 인간 지성의 낭비다. 고귀하게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거야. 제가 오늘 이 파스칼을 격화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파스칼은 대단한 존재였죠. 써는 뭐 확률론의 아버지. 우리 일기예보들은 맨날 파스칼 하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저 때부터 이제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 가치관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생각하는 잣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페르마의 리트세우론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할 RSA 크립토 암호 시스템에서 우리가 매일 써요. 페르마가 취미로 장난한 거를 페르마가 그걸 우리가 매일 쓴다는 걸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대칭키 공개키 이게 뭐 우리 암호 여름학교라 안 할 수. 근데 이거 설명 필요가 없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어디 뭐 무슨 교양서적이라도 조금 보셨겠죠. 내일 시메트릭 키 또 3시간 들으실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 뭐 자세한 얘기는 놔두고 오늘 그냥 RSA 시스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땄고요. 암호를 공부하면 자주 듣게 되는 이름들입니다. 1978년 우선 2에 500승 정도 되는 큰 소수 2개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나요? 네, 프라이머러티 테스트, 소수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아서 큰 소수를 찾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곱해서 n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그러니까 n은 2의 1000승쯤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P하고 Q는 서로 다르고요. 다음 오일러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용하고 n의 인수분해, n만 주어지고 P와 Q는 비밀입니다. n의 소인수분해는 P와 Q를 비밀로 하면 우주 역사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주 역사가 얼마냐고 안 물어보세요. 1억 년이건 100억 년이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100년만 넘으면 상관없죠. 사실은 뭐 이런 계산량은 우리 시간으로 하지 않고 또 뭐 비고 노테이션을 써서 뭐 하는데 오늘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산은 못해요.
그리고 78년부터 처음 나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입니다. 공개키하고 대칭키는 잠깐 좀 설명해야 돼요. 대칭키는 둘이서 서로 무슨 정보를 주고받을 때 대칭, 시메트릭, 똑같은 키를 사용합니다. A가 알고 있는 비밀키와 B가 알고 있는 비밀키가 같아요. 근데 공개키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앨리스는 공개합니다. N과 E를 공개해요. 이게 공개키고 비밀키를 각자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밀키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같은 비밀키를 하나는 자기 전화번호처럼 퍼블리시하고 공개하고 비밀키를 하나씩 소유자만 알고 있는 비밀키를 갖고 있어요. 자, N이 이제 PQ가 주어졌을 때 E는 N과 서로 소인, 그러니까 E는 인크립션의 첫 글자입니다. 공개키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죠. 그게 인크립션 키예요. 내가 정보를 보내려면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크립션 키는 E는 공개키예요. 그 E가 주어지면 어떤 걸 계산하냐 하면 G sub phi n에서 E의 인버스를 찾습니다. 즉 ED를 곱했을 때 phi n으로 나오는 나머지가 1인 D를 찾아서 저 D를 디크립션 키, 즉 비밀 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키는 누구나 다 전화 걸듯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누가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절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 키의 그러니까 전화번호의 주인만이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phi n을 알고 있다면 phi n은 phi pq니까 p하고 q는 서로 소니까 p 빼기 1 곱하기 q 빼기 1이 phi n이에요. 만약 phi n을 안다면 이 G of phi n의 인버스 D는 유클리드한 알고리즘을 쓰면 금방 구할 겁니다. 아무리 큰 숫자라도 컴퓨터들이 유클리드한 알고리즘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P와 Q를 모른다면 소인수분해를 모르고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진짜 불가능한지 안 한지는 또 사실은 별개의 문제죠. 자, 앨리스가 메시지 M을 법에게 보낸다고 합시다. M은 숫자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텍스트는 다 숫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nswer B, 이건 B의 전화번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그것과 서로 소일 가능성이 크죠. 서로 아니면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은 나와서 복권을 사시면 돼요. 알 수 있어요. 연습 문제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서로소가 아니라면 이 밥의 비밀키도 알 수 있고 복권이 아마 10주 연속 자기가 1등 하지 않는 게 이상하거든요. 앨리스는 메시지에 이 비승, E는 B의 공개키예요. 그건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지수승을 합니다. 그리고 NB로 나온 나머지를 구해요. 워낙 큰 숫자들이니까 지수수는 커지겠죠. 근데 나머지만 구하니까 언제나 answer B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에게 보내주면 법은 자기가 받은 거에다 자기만 아는 비밀키 D를 또 지수승을 해서 그러면 2하고 D를 곱하면 나머지가 1이니까 곱한 거는 phi n에 k배 더하기 1꼴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수승을 2번 하면은 결국 이런 꼴이고 이거는 빨간 부분 m의 phi n에다 k승을 하고 m을 곱하는 거예요. 뒤에 1이죠. 근데 이 부분이 오일러스 저널라이제이션에 의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1은 K승 해봤자 1이고 다시 원래 메시지 M을 복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큰 수의 지수승을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아무리 컴퓨터라 그래도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숫자라고 잡은 게 이 정도예요. 지금 파워포인트 폭이 잡아서 더 큰 숫자를 쓸 수가 없어요. 저걸 35,409번 곱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법으로 예를 쓰면 이렇게 되죠. 얘를 이진법으로 바꾼 다음에 우선 x제곱을 하고, 그러니까 또 제곱하고, 그럼 x4승이 얻어지고, 또 제곱하면 x8승이 얻어지는데 얘네들이 x의 2의 제곱, x의 2의 세제곱, x의 2의 4제곱, 그러니까 계속 제곱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게 지금 35,409고 지수 법칙을 써서 곱하기로 쪼개고, 그러니까 x의 2의 15승 제곱하는 걸 15번만 하면 돼요. 나머지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중간에 곱셈 몇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2의 1000승 크기라고 해도 1000번쯤만 곱하면 돼요. 지수승을 제곱을 1000번만 하면 돼요. 곱셈도 한 1000번 하면 돼요. 이야 뭐 도망가겠지만 컴퓨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이 은행 컴퓨터에서 은행 거래할 때 컴퓨터가 수십 번씩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꾸로 앨리스가 자기의 서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내가 진짜 이걸 보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또 거꾸로 나중에 앨리스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오리발 내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서명 메시지 S를 하나 앨리스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앨리스만은 자신의 비밀키를 써서 지수승을 해서 자기의 또 N을 사용해서 자기의 N 서버에 밥에게 보내면 원래 이건 메시지고 이건 서명 메시지. 그럼 밥은 메시지 M을 복원하고 아까처럼 그 다음 공개 키 앨리스가 공개해 놓은 걸 사용해서 S의 D승을 또 2승하면 다시 S를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인하면 이건 진짜 앨리스가 보냈구나. 만약 앨리스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비밀키를 모른다면 이런 서명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걸 텍스트북 RSA라고, 그러니까 교과서에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공개키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추가 장치도 하고, 연습 문제 현실에서 사용하는 거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제 그룹부터 시작합시다. 새로운 언어. 그룹도 사실 고등학교 책에 그룹이란 말만 없고 거의 모든 그룹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 집합에 2학년산 스타가 정의되어 있고 2학을 숫자 2를 쓰니까 좀 이상하죠. 원래 2학년산이 2가 둘이란 뜻입니다. 그 연산이 결합 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이 있고 뭐 스타라는 연산을 해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 항등원에 대해서 그걸 곱하기라고 합시다. 스타라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곱해서 2가 되는 항등원이 되는 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걸 그룹이라고 해요. 2는 주의 항등원이라고 부르고 2는 스몰 주의 선택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하나 있어요. 그룹 안에. 셋째 조건의 G'은 G의 여건입니다. 곱해서 항등원이 됩니다. 근데 그 G의 여건은 G에 따라 결정되죠. 스몰 G의 여건은 스몰 G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벨리안 그룹. 아벨리안은 아벨이라는 수학자의 형용사입니다. 뭐 커뮤터티브 그룹이라고도 하고요.
G 곱하기 H나 H 곱하기 G가 같은 겁니다. 모든 GH에 대해서 곱하는 순서에 상관없는. 오늘은 아벨리안 그룹만 다루겠습니다. G 곱하기 H와 H 곱하기 G가 다른 경우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정수들 G 서브 N 덧셈에 대해서 곱셈을 잊어버리고 잠시 지금 연산이 하나니까 C는 복소수들이에요.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의 이그샘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G 서브 N 위에 크로스를 한 거는 곱하기에 대해서 그룹이 돼요. 그렇죠? 1이 들어있고 1도 그러니까 1바도 역원소를 갖죠. 1바 곱하기 1바가 1바니까. 그 다음에 AB 바의 역원소는 A 역원소 곱하기 B 역원소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룹이 됩니다. 새로운 걸 하나 소개하죠. 이건 복소수 중에 n승에서 1이 되는 것들이에요. n승에서 1이 되는 건 n개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소수의 극형식을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지겹게 듣게 될 엘립틱 커브 같은 그룹이 있습니다. 자, 표기법. 우리는 연산은 주로 곱셈과 덧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연산을 곱셈이라고 쓸지 덧셈이라고 쓸지에 따라서 표기법이 바뀝니다. 곱셈을 생각할 때 항등원은 우리가 1이라고 써요. 늘 그래왔듯이. 덧셈을 생각할 때 항등원은 0이라고 씁니다. 쓰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역원은 곱셈은 G 어깨 위에 인버스, 덧셈은 마이너스 G라고 씁니다. 다음 지수승. 곱셈은 우리가 늘 해오던 지수승이죠.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요 마이너스 1은 방금 정의하는 거예요. 지수승을 정의한 거고 이건 역원소예요. 자, 애더티브 노테이션에서는 2A는 A를 2번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벡터 공간의 상수곡 같아요. 2를 스칼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2는 정수고 A는 그룹에 사는 원소입니다. 여기 있는 지수들도 다 정수들이죠. 새로운 표기법을 정한 겁니다. 뭐 G를 4번 곱하는데 G 맨날 쓰면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을 우리가 금방 얻을 수 있죠. G를 n번 곱하고 n번 곱하면 G에 n 더하기 n번 곱한 거다. 이거 애더티브 노테이션을 쓰면 모양이 마치 무슨 분배 법칙 같아요. 그렇죠? 이게 A를 n번 더했다, 또 n번 더한 걸 다 더하면 m 더하기 n번 더한 거예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할 겁니다. 그룹에는 이제 그 부분 집합 중에 또 그룹인 애들이 있어요. 그룹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 서브그룹, 그러니까 부분 집합 H가 있고 뾰족한 부등호를 써면 그게 서브그룹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연산에 닫혀 있고 H 안에 것들은 곱하면 다시 H 안에 들어가고 항등원도 있고 역원도 다시 H 안에 있으면 서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H 연산은 G의 연산을 제한한 거죠. 또 G의 연산은 H의 걸 확장했다고 할 수 있고 H 자신 그룹이 되겠죠. 필요한 게 다 있죠. 그룹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 형식적인 정의보다 이그샘플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정수는 더하기에 대해서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똑같은 연산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실수의 연산을 제한한 게 정수고 정수의 연산을 확장한 게 실수의 덧셈입니다. 자연스러운 것들. n의 배수들. 이게 바로 정수의 부분, 이 서브그룹. 아까 했던 말로는 이게 뭐죠? n의 배수의 합은 n의 배수. 덧셈에 닫혀있다. n승에서 1이 되는 것들도 곱셈에 대해서 그룹이 되겠죠. n승에서 1이 되는 건 두 개 곱해도 다시 n승에서 1이 될 테니까. C 크로스는 C 빼기 0을 뜻합니다. 0만 빼놓은 거예요. 이 표기법도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제곱해서 1이 되는 애들은 4제곱해서 1이 되고
그런 애들은 12제곱해도 1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계속 서브그룹들이 이어질 겁니다. 야, 이건 뭐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 보이죠? 아, 행렬식 배울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룹을 처음 접했어요. 이 시메트릭 그룹, 대칭군. 그러니까 대칭군을 모르고 행렬식을 배웠다면은 사실 아느냐 모르느냐 그럼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분할을 합시다. 분할은 이미 우리가 아까 경험이 있어요. 정수들을 지역구로 나눴죠. 나머지들의 레지드 클래스로. 지역구들로 나누는 그런 분할을 봅시다.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서브그룹 B가 있을 때에 애더티브 노테이션을 사용합시다. 덧셈을. X 더하기 B는 B에 있는 걸 X에다 다 더해준 애들의 집합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B가 5의 배수일 때 이게 G의 서브그룹이죠. 3 더하기 5G는 이게 바로 3바예요. 3에다가 5의 배수를 다 여러 가지를 다 더해준 것들. 그게 바로 3바의 레지드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더 3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 같은데 3 더하기 5G 하니까 어려워 보이죠. 이제 그 시간만 듣고 가신 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얘를 X 더하기 B를 얘를 그러니까 3 더하기 5G를 마치 3바라고 썼듯이 X바라고 쓰겠습니다. 이 바가 워낙 이 파워풀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죠. 0바는 0 더하기 B예요. X가 0인 경우. 그리고 0은 더해봤자니까 그냥 B 자기 자신. X바와 Y바가 같다는 거는 아까 3바와 4바가 같다는 거는 뭐 3바와 5바가 같다는 건 그 차가 n의 배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차가 X 빼기 Y가 B 안에 들어있으면 같습니다. 이것들을 코셋이라고 불러요. X 더하기 B들. 그러니까 3바도 코셋이죠, 정수. 그러니까 또 코셋들은 아예 같거나 지역구가 같거나 아니면 지역구가 다르면 완전히 디스조인트합니다. 두 지역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하죠? 우리 아까부터 해본 이그샘플들에서 너무 자명하고 또 서너 줄만 쓰면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A라는 집합 전체를 X바라는 코셋들 즉 지역구들로 분할했어요. 그러면 X바에는 X가 속해 있죠. X를 대표로 갖고 있으니까 물론 그 지역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셋들을 다 유니온을 하면 전체가 될 겁니다. 원소수는 같습니다. 지역구에. 왜냐하면 X 더하기 B나 X 더하기 스몰 b와 b를 대응시키면 서로 1대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마다 사는 사람이 똑같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구는 몇 개 있나요? 전체를 거기 사는 사람 숫자로 나누면 지역구 개수가 나오죠. 이걸 라그랑주가 발견해서 라그랑주 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시대에 살았으면 모르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의 원소수, B도 하나의 지역구예요. 그렇죠? 지역구 사는 사람이 다 같다면 전체 사람 수를 나눌 거예요. 그 몫을 A의 원소수는 절대값은 지금 원소수입니다. A의 원소수 나누기 B의 원소수는 코셋의 개수예요. 자, 어떤 그룹에 원소 G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또 이번엔 곱셈 노테이션을 씁시다.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 지수승, G의 모든 지수승들만 갖고 있어도 서브그룹이 되겠죠. G의 지수승들끼리 곱해도 다시 G의 지수승입니다. 얘를 G의 뾰족한 가로를 해서 나타내겠습니다. G의 지수승들의 모임. 근데 I와 J가 달라도 G의 I승과 G의 J승이 같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이런 예를 이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G의 뾰족한 가로는 G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G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G의 지수승들은 다 갖고 있어야겠죠. 사이클릭 그룹은 G 그룹 전체가 다 스몰 어떤 원소의 지수승으로 다 나타난다. 모든 게. 이건 그걸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합니다. 왜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스몰 g는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전체를 다 만든다는 뜻이죠. 자기 혼자서 지수승을 계속하면 전체를 다 만든다. 제너레이터라고. g는 정수들, 사이클릭 그룹입니다. 근데 얘는 덧셈에 관한 거죠, 지금. 정의는 곱셈으로 정의를 해놓고 지금 이그샘플은 덧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덧셈을 하고 있는지 곱셈을 하고 있는지 번역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얘는 1이 제너레이터예요. 2를 계속 더하면 자연수 다 없겠죠. 지금은 곱하는 게 더한, 연산이 덧셈이니까 계속 지수승 안 되는 게 계속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제인 G 서브 N도 사이클릭 그룹이에요. 그렇죠? 1바를 계속 더하면 돼요. 이건 1바에 덧셈에 역원소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계속 더하면 역원소도 나타나요. 이건 근데 유한번 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 I승항과 J승항계 여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UN은 U 서브 N은 N승에서 1되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의 극형식 안 배운 분들은 여기 이상한 글자 써 있다고 지금 그럴 텐데, 이게 복소평면에 그림을 그린 제타, 고등학교 때 오메가라고 했죠. 요즘은 정말 고등학교에서 이걸 안 배워요. 이 제타를 제곱하면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타를 n 제곱하면 1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온다고 해서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원소의 오더는 어떤 그룹의 원소가 있을 때 그 원소의 오더를 G의 절대값이라고 쓰고, 그거는 G가 제너레이터 G의 지수승의 집합, 그게 원소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M이 M승에서 1이 되는 최소의 자연수이면 G의 오더는 M이 됩니다. 오더라는 건 오더는 무한대일 수도 있죠. 영원히 지수승을 해서 1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더가 유한하다면 그건 바로 처음으로 지수승이 1이 되는 그런 M을 말합니다. 그 설명은 또 나눗셈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운 정수의 나눗셈. 라그랑주 세럼에 의하면 G의 오더는 서브그룹의 원소수니까 당연히 전체 그룹의 원소수를 납니다. 자,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G sub 5의 2바의 오더는 얘를 5번 더해야 0이 돼요. 처음으로 0바가 되는 건 5번을 더해야 돼요. 우리가 사이클릭 그룹의 구조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증명할 건 아니지만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분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정수와 G서브엔 뿐이에요. 본질적으로의 뜻이 뭔지는 셋째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서브그룹도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알아요. 오늘 자주 이용할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G가 원소수가 n개인 사이클릭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G의 오더가 n이면 그 안에 또 m승에서 1이 되는 게 몇 개 있겠느냐. 개수를 셌더니 m과 n의 최대 공약수계만큼 있습니다. 이것도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증명도 사실은.
워낙 뭐 간단한 증명들이라 생략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이클릭 그룹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계산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따 DLP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일러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증명입니다. G가 파이나이트 그룹이면 그 원소수를 그 그룹의 원소수만큼 지수승을 하면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G가 GP 크로스이면 페르마스 리틀 세럼이죠. 그때는 이 그룹의 원소수가 P 빼기 1이니까. 라그랍 세럼에 의하면 스몰 g는 G의 오도는 전체 원소수를 나누고, 그래서 전체 원소수를 스몰 g의 오도 곱하기 k로 놓으면 G의 G승만큼, 요만큼이 1이 되니까 1이 됩니다. 증명입니다. 이제 오일러스 제너럴라이제이션 증명은 한 줄이면 됩니다. 이 위에 G 대신에 GN 크로스라는 그룹을 생각하는 거죠. 원소수가 얼마예요? 파이 n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승, 파이 n 지수승을 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그룹, 사이클릭 그룹, 원소의 오더, 이걸 이해하면 오일러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아무런 증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질문, 지금 휴식 시간이야. 휴식 시간이 비슷합니다. 자, 이제 반지, 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벡타운간 우리가 아는 걸로. 우선 반지는, 링은 반지예요. 덧셈과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어요. 연산이 2개, 그룹은 하나였죠. 근데 덧셈에 관해서는 아벨리안 그룹이에요. 아까 지금까지 다뤘죠. 곱셈은 결합법칙을 만들었고, 결합법칙이 없으면 사실은 뭘 세제곱할 수가 없어요. 세제곱을 왼쪽부터 하는지 오른쪽부터 3번 곱하는데 어느 쪽부터 곱하는지 모르면 지수승도 의미가 없죠. 결합법칙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또 초등학교 때 배운 분배법칙을 만족하면 그걸 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것들이 다 반지들이에요. 덧셈과 곱셈이 있고, G 서브 n이 특히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게 링이라는 얘기죠. G 서브 n이 이런 성질을 다 만족하고 있죠. 결합법칙, 분배법칙, 아까 사실은 우리 요술막대기로 증명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 있는데 뭐 우리 열심히 공부할 건 아니지만 가우시안 인테저, 가우시안 이름이 붙으면 중요한 것들이죠. 그거는 mn이 정수일 때 i, 복소수 단위 i를 곱한 걸 다 모아놓으면 이건 또 곱셈에 대해 닫혀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2개 곱해도 다시 이런 꼴. 오늘은 커뮤터티브니까 곱셈에 대해서, 덧셈은 어차피 지금 아벨리안이고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가 같은 경우만 다루겠어요. 여기에서는 물론 덧셈은 애더티브 노테이션을 쓰고, 아까 곱셈은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쓰고, 뭐 읽기도 귀찮나요? 근데 0하고 1은 다른 걸로 약속합시다. 또 누가 0하고 1하고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낮춰요. 그리고 R에 있는 1을 1 서버 R이라고, 이제 뭐 혼동이 있으면 1 서버 R이라고 씁시다. 이 앞에 있는 2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배운 표기법이죠. 1 서버 R을 2번 더했다는 뜻이죠. 곱셈으로 하면 지수승이고, 덧셈은 2번 더했다는 거예요. 얘를 2 서버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링 R에 살고 있는 2예요. 1 더하기 1이니까. 근데 G5를 생각하면 당장 1 서버 R, 1R이나 6R이나 같아요. 1을 6번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 1과 6은 다르지만
링에서는 1과 6이 같을 수가 있어. 슬슬 이것도 혼동하겠습니다. 얄짤 떼버리겠어. 자, 곱셈에 대해서 역원소. 아까 했던 거 그대로예요. 아까 했던 우리 G서브N의 곱셈의 역원소가 어떤 게 있냐면 내내 그 얘기만 했었죠. 그래서 역원소가 있으면 그걸 인버스라고 쓰겠어요. 똑같은 표기법이죠. 그래서 역원소가 있는 것들을 유닛이라고 부르고 그걸 다 모아놓고 R 크로스라고 써요. 아까 G서브N 크로스가 같은 표기법이죠. C 크로스. 복소수 안에 곱셈의 역원소가 있는 거. 그 0만 제외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같은 표기법. 얘는 실제로 그룹이 되죠. 아까 G서브N 크로스에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1도 역원소가 있고 뭐 UB가 역원소가 있으면 U 곱하기 B도 있고. 그러니까 R 크로스는 곱셈에 대해서 역원소가 있는 걸 더하면은 역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역원소가 있는 걸 더하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 됩니다. 아까 이미 했죠. 그러니까 G서브N이 곱셈의 그룹이 된다. 서브 그룹이죠. 필드는 우리가 채라고 번역을 했는데 매우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이나 일본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벡터 필드, 마그네틱 필드 이럴 때는 장으로 번역하죠. 운동량. 근데 이걸 채라고 잘 번역을 했어요. 불어는 이렇고 독일어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실은 발음이 좋은데 또 너무 잘난 척한다 할까. 그러니까 이건 몸이란 뜻입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증끼리라도 몸이 있어야죠. 필드의 정의는 영 아닌 모든 것들이 역원소가 있으면 돼요. R 크로스에 F 크로스에 속한다는 건 역원소가 있다는 겁니다. 곱셈에. 그게 F에서 0만 뺀 거니까 non-zero 엘리먼트는 전부 역원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원소가 곱셈에 역원소가 있으면 나눗셈을 하겠죠. 즉 사칙 연산 가감승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유리수, Q는 유리수, R은 실수, C는 복수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들이 다 필드들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필드라고 이름을 안 붙였던 게 있죠. Q에 루트 1을 더해줬어요. A 더하기 B 루트 이퀄들. A, B는 유리수입니다. 저게 역원소도 저런 꼴인가요? 분모의 유리화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죠. 이런 애 역수도 다시 이런 꼴로 쓸 수 있죠. 분모를 유리화합니다. 필드엔 특별히 제로 디바이저가 없습니다. 0 아닌 걸 두 개 곱해서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XY가 0이면 X가 0이거나 Y가 0이에요. 아까 그렇지 않은 보기를 봤으니까 이 당연한 걸 설명해야 돼요. G서4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만약 X가 0이라면 양변에 X 인버스를 곱해서 Y가 0이 돼버려요. G서브 N이 필드인 것과 N이 소수인 게 동치입니다. 사실 이거 아까 증명했어요. 어떻게 증명했죠? GP 크로스의 원소수가 P 빼기 1개다 하는 데서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근데 새로 하겠습니다. 만약 N이 6이라면, 예를 들어서 프라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더 쉬워요. 6바가 2바 곱하기 3바가 되죠. 그러니까 제로 디바이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이어만 합니다. 또 역으로 A가 0이 아니라면 그건 A가 N의 배수가 아니란 뜻이죠. 근데 N은 소수니까 지금 N이 소수면 N의 배수가 아니면 서로 소일 수밖에 없어요. N의 배수라면 최대 공약수가 N일 거고. 제가 마이크 쓰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뒤엔 잘 들리시나 보죠? 그러니까 A하고 N이 서로 서면 N이 유닛이라고 했죠. 이게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명에 필요한 게 N의 약수는 1과 N뿐이라는 것과 프라임의 정의와 그 다음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그것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어요. G서 P가 프라임 때 드디어 유함체 파이나이트 필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소수가 P개만큼입니다.
그걸 우리 이런 예쁜 특수한 폰트를 써서 쓰기로 합시다. 원래 이 G가 비슷한 폰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프랑스 돈 같은데 이상한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P의 N승일 때 어떻게 하는지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브그룹 했듯이 큰 필드 속에 작은 필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물론 서브필드라는 말도 있지만 E over F라고 또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눗셈. 그런 표기법을 씁니다. 익스텐션 필드라고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또는 혹은 그러니까 E가 F의 익스텐션이나 익스텐션 필드인 얘기나 하는 거나 F가 큰 거에 서브필드라는 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필드이고 F가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 연산이 원래 큰 데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그샘플 보면 훨씬 더 쉽죠. C는 복소수는 실수의 익스텐션 필드이고 아까 Q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를 더해준 놈 그거는 Q의 익스텐션 필드. 자, 이 중요한 부분이야. 만약 E가 F 익스텐션 필드이면 E는 F 위에 벡터 공간이 됩니다. 벡터 공간을 선형대수를 내가 나름대로 잘 안다는 분도 지금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만들려면 좀 덧셈은 잘 돼 있어요. 필드니까 상수곱을 정의해줘야 되겠죠. 상수곱을 곱셈으로 정의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A가 F에 있는 스칼라이고 B가 E에 있는 E를 벡터 공간으로 만드니까 B가 E에 있는 벡터이면 벡터 B의 상수 스칼라 A를 상수곱해주는 건 원래 필드 속에 곱하기로 정의하자 이거예요. 둘 다 점을 찍을 수 없어서 상곱 이상한 걸 썼습니다. F의 원소는 스칼라이면서 동시에 벡터가 돼요. 헷갈리기 시작했죠. 뭐 이미 스칼라이면서 동시에 벡터인 예를 알고 있죠. 우리가 1차원 벡터 공간 뭐 실수 자기 자신 그게 1차원 벡터 공간 거기 있는 거는 스칼라이면서 동시에 벡터들이죠. 조금 다르지만 서브 필드 위에서 익스텐션 필드는 벡터 공간이 됩니다. 기저가 있겠죠. 복소수는 실수 위에 디멘전이 2이고 기저가 1하고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들의 이 두 개의 1차 결합을 쓸 수 있죠. 모든 복소수는. 아까 Q 루트 2도 1과 루트 2를 기저로 갖는 Q 벡터 스페이스. 자, 뭐 벡터 공간은 모르면은 그냥 아는 척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룹 링 벡터 공간 좀 정리해봤습니다. 다항식, 폴리노미얼 링. 이것도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조금 일반화해서 이제 R 위에서 일단 필드 위에서 할 텐데 계수가 뭐 AN, TN 뭐 이렇게 쭉 써놓은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포멀 심볼로 이해하고 한 덩어리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이 있고 최고차항의 계수를 디그리라 하고 이런 거 입이 아프네요. 고등학교 책에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놓고 RT라고 쓰겠습니다. 계수를 코에피션트를 R이라는 링에서 갖는 다항식들을 전체 집합입니다. 그럼 링이 되겠죠.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수없는 연습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왜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없어요? 저거 왜 함수로 정의 안 합니까? 왜 포멀 심볼이 무슨 뜻이에요? 왜 함수로 안 합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쓸까요? 근데 지금 B에는 이 R에는 유닛이 아닌 여건소가 없는 애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여건소가 있으면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 하는 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다항식 두 개 쓰고
나누는 거에 최고차항만 역수가 있으면 돼요. 최고 개수만. 디그리 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디그리 1은 물론 0이고요. 상수항들은 디그리가 0이고, 특별히 제로는 제로 다항식. 이건 디그리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겠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연습 문제 있습니다. 인수정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뭐 FC가 0이면 D 빼기 A가 FT가 납니다. 또 나눗셈이네. 또 나눗셈에서 C를 대입했더니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고등학교에서? 따라서 N차 다항식은 많아봤자 N개의 근밖에 없다. 뭐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자, 거창하게 토픽스 넘버 세우리 했는데 뭐 사실은 슬쩍 지나갈 거예요. 사실 엘리멘터리 넘버 세우리는 아까 그룹 링 이런 랭귀지를 쓰지 않는 넘버 세우리를 엘리멘터리 넘버 세우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린 이미 그런 거 다 배웠으니까 엘리멘터리 넘버 세우리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포기법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fx는 0인 x를 찾아라. D 서브 n에서. 이게 넘버 세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2x 더하기 1이 0인 모드 5로 5로 나누었을 때 x를 찾아라. 이건 우리 그냥 1차식 풀듯이 하면 되죠. 1을 넘겨서 마이너스 1을 만들고 2를 넘기려면 2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이 인버스를 곱해주면 G6에서는 그런 건 근이 없네요. 0부터 5까지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럼 2가 유닛이 아니기, 꼭 아니, 그러니까 2가 유닛이 아니니까 풀 수가 없죠. 근데 2x 더하기 2는 G6에서 그건 또 근이 있어요. 2로 나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대입해 보면 돼요. 또 대입해 보면 되고. 이거 하는데 뭐 근의 공식 글쎄요. 재밌는 인수분해가 있네요. x제곱 빼기 3x. 빼기 3x는 0이에요.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플러스 2 됐네요. 그러니까 1과 2가.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네요. x 빼기 1 제곱했더니, 이게 틀리지 않았나요? 빼기 2x가 없어졌네. 어디 갔어요? 뭐 3이니까 빼기 2는 더하기 1이에요. 세상이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페르마가 얘기하는 건 xp승 빼기 x는 모든 GP의 모든 원소가 솔루션입니다. 자, 이제 이상한 일이 뭐죠? x제곱 빼기 x는 모드 6로 하면 G6에서 4개의 근을 가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 제로 디바이저들 때문에. 그래서 0이 되는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x가 3일 때 3 곱하기 2도 0이지만 x가 4일 때 4 곱하기 3도 0이에요. 제로 디바이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x제곱 빼기 x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2개 있어요. G6에서.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mod 6 케이스, n 케이스는 프라임 케이스, mod p 케이스를 리듀스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려면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와, 이건 뭐 시간만 있으면 하겠네요. 그렇죠? 한 4,000개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다 일 하나 더 붙여줄 테니까 그럼 한 일주일 걸리겠죠. 오늘은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컴퓨테이션 넘버 세우리라는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D가 그러니까 제곱수를 인수로 갖지 않을 때 G 루트 D라는 링에 M 더하기 N 루트 D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우스찬 인티저죠. 여기에 유닛 그룹을 계산해 보면 M 제곱 빼기 DN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들을 모아놓으면 돼요. M 플러스 N 루트 D.
그래서 여기 뭐 안 보이네요. 안 보여서 못 읽겠고. 주어진 D에 대해서 m제곱 더하기 m제곱 빼기 dn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mn을 구해라 하는 것을 펠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페르마도 이걸 생각했고 펠은 페르마보다도 선배.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펠스 이퀘이션을 치면은 어마어마한 자료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서 펠스 이퀘이션을 쳐보세요. 평생 공부해서 다 못할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만. 오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도 소인수분해 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으로. 아까 소인수분해가 한 가지 방법 아닌 것도 봤어요. 그렇죠? 그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알지브라익 넘버 세어리라고 불러요. 점점 수준 높은 수학이 됩니다. 여기서 기초정수로는 끝내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갑시다. 이 새로운 세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설명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수의 나눗셈을 공부했어요. 참 나눗셈 오래 했네요. 거의 2시간을 정수의 나눗셈을 했습니다.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그 잉여류들을, 그러니까 첫째 시간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반복하면 돼요. 지금까지 정수 대신 정수라고 썼던 것들을 A, B라고 썼겠죠. 다 다항식이라고 생각해요. 필드 위에서 하겠습니다. F는 필드이고 FT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디그리는 뭐 1 이상이라고 합시다. 다항식 FT로 남은 나머지들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FT가 3차식이면 나머지들은 전부 2차식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이하 다항식들이 살고 있는 세계. 다 잉여들 간의 덧셈, 곱셈? 아까 다 했어요. FT의 배수의 합은 배수인가? 배수의 배수는 배수인가?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증명할 때 그 두 가지가 필요했죠. 지금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건 잠시 후에 하겠어요. 링인 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뭐, 이 잉여리들이 분배 법칙을 만족하는가? 매직방을 붙이면 돼. 끊었다, 이었다. 근데 얘는 특별히 F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 표기법은 우리 G 서브 N처럼 똑같이 그냥 FT에 스몰 FT로 나눈 나머지들의 세계다 라는 뜻으로 똑같은 표기법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나쁜 표기법이에요. G 서브 N도 나쁜 표기법이고, 잠시 후에 표기법을 또 제대로 된 걸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다 했던 거네. 뭐 다시 써놓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복사해서 붙였네요, 보니까. 이제 상수곡, F 상수곡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정수에도 사실은 정수들을 스칼라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F 위에서 하니까 F에 있는 스칼라를 잉여류에 곱해주면 이 H란 다항식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그 잉여를 생각하면 되겠죠. 또 매직반에 여기 막 바를 지워버리네요, 이제. 그러니까 N차 식의 잉여류들은 디그리가 N 미만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만으로 보면 디멘전이 N이겠죠. N차 미만이니까 T의 N-1승까지만 있어요. 0차부터 있으니까 디멘전이 N입니다. FT가 T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차식들로 되어 있겠죠. 밑에 바를 붙였어요. 뭐 이런 식들이 성립할 겁니다. 뭐 유치한 식들. T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바를 빼고 읽으면
이거 이 차는 t제곱 더하기 1이니까 t제곱 더하기 1이 0이에요. 지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소수를 만든 거예요. 실수로부터 복소수를 정의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세상에 없잖아요. 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t제곱 빼기 2를 생각합시다. 유리수에. 유리수에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없죠. 근데 여기도 바를 붙여놓으면 1차식불로 되어 있고 바를 붙이면 t제곱이 2가 돼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애가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이제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G 서브 n이 언제 P가 필드가 되느냐? P가 소수일 때. 그 증명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것도 복사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증명에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 필요했어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생각해보세요. 나눗셈만 하면 되죠? 계속 디비전 알고리즘을 하면 돼요. 최대 공약수의 뜻이 뭐냐? 제일 크다는 게 뭐냐? 차수가 제일 높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조금 달라지죠. 아까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고 0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디그리가 작아야 돼요. 나머지는 디그리가 작으면 되고 0의 디그리야 마이너스 1 되니까 언제나 더 작고 크기는 정수는 절대값이고 지금 디그리입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할 때 크고 작고는 디그리로 비교해요. 그럼 이 답이 약간은 G 서브 n이 언제 필드인가? 답이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에 해당하는 거를 정해야겠죠. 그럼 우리 이르두서블 폴리노미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라임의 뜻은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뿐인 거고 이르두서블 폴리노미알은 또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뿐인 거고 똑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야 아까 걸 복사에다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식 스몰 ft의 잉여류들의 세계가 필드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P개 원소를 갖는 finite 필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스몰 ft는 irreducible 폴리노미알 그 위에 f의 디그리가 n이라. 이 원소수가 몇 개일까요? 이 안에 ft로 나눈 잉여류들의 개수가 얘는 n디멘저널 fp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지금 f가 f sub p인 경우 p개 원소. 그러니까 이게 f의 디그리가 n이니까 1부터 t의 n-1승까지가 기저라고 했죠. 뭐 기저라는 말은 몰라도 전부 이런 꼴로 쓰여져요. 디그리가 n-1차 이하인 애들은 전부 이렇게 쓰여질 거고 각각 스칼라 AI의 후보가 p개밖에 없어요. 스칼라들이 FP에서 왔으니까 이 스칼라들이 가능성이 P개뿐이에요. 자리는 N개의 자리가 있고 0부터 N-1까지 N개의 자리에 P를 쓰는 방법, P개를 쓰는 방법은 P의 N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소가 P의 N승계인 파이나이트 필드. 이제 내가 유한체를 아느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얘를 F sub Q라고 씁시다. 앞으로 Q자가 폰트가 좀 이상한데 Q는 언제나 P의 N승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F sub Q로 쓰겠습니다. 혹은 뭐 갈루아 필드라고도 부르고 뭐 그건 좀 옛날 이름 같고 F sub P. 자, 이 유한체 다 했네요. 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테이션은 당식 F의 선택과 무관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식 FT는 F sub Q에는 사라졌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짧아서 죄송한데요.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